네, 유한타증권의 이경민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이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마감했다고요? 예, 우선 어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재하고 악재 속에서 악재에 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호재도 어떻게 보면 악재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컨센서스인 130만을 넘어서 141만 6천 명으로 부진한 발표를 하며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장중 기업들의 후실적에 힘입어 상승 전환도 하였으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정되어 있는 하원의 그 반독점 청문회와 그 미중 간의 그 분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합쳐서 최근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빵주라고 하죠. 뭐 구글, 알파벳이나 뭐 페이스북,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의 좀 하락이 시장을 좀 눌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소폭 하락 출발하여 장중 상승 전환 시도도 하였으나 외국인이 순매수 규모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기관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75포인트 0.71% 하락한 2200.44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89포인트 0.86% 하락한 794.80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의 역할을 하던 언택트 관련주와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최근 상승한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되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다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의 밸류를 좀 뒷받침해주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고 3분기가 더 좋아질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시장이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의문은 과거에 있는 금융위기는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그 질병에 대한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극복이 가능할까란 위기의 성격이 조금 더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후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 시간으로 한 4에서 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정규장에선 다시 4에서 5% 정도 하락 마감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힘을 더 내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런 고점 논란과 함께 차익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도주의 변경이 그 미국에서 조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쫓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동일한 이유로 그러니까 현재 경제 위기가 코로나19로 발생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동일한 이유로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인 제약바이오의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힘이 빠진다면 그렇다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주도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주도주로는 전차 군단이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와 자동차 섹터 부분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세가 좀 돋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이나 아니면 5G 부양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데이터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이 전기전자에 조금 더 힘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역시 잘 살펴봐야 될 업종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에서 최근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 최근에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후발주자라고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으나 최근 높은 기술력으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격차를 해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그런 부분보다 전기차 밸류를 동시에 부여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이 약보합세,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는데 다음 주 전망은 어떨지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수는 6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높이는 짧은 채널권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 기준을 2200을 훼손한다라고 하면 채널권의 하단이 훼손되기 때문에 2150까지 좀 열어둬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으로는 월요일에 그 반독점 청문회나 아니면
그 미중 분쟁도 쉽게 사그러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뭐 차트나 환경적인 부분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새롭게 주도주들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포트의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경민 과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